본격적으로 고3 때 배우는 확률 통계 개념을 이제 볼게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순열 조합도 기본만 했었고, 그 전에 다뤘던 순열은 이제 직순열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의 순열 중 첫 번째가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원순열 자체가 문자 4개를 나열할 건데 이걸 이제 원형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직순열로 생각을 하면은 4패이죠. 근데 얘를 원형에 배열을 한대요. 그러면은 원형에 배열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4가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앉은 경우와 A, B, C, D 그리고 마지막 A, B, C, D 이렇게 이제 앉았을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4개의 경우가 A의 위치가 다 다르니까 이제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A 항상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B가 있고 왼쪽에 누가 있어? D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4가지가 다 어때?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이게 원순열의 특징이죠. 그래서 실제로 직순열로 바라보면은 순서를 내가 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이 직순열에서는 얘가 이제 A, B, C, D고요. 얘는 D, A, B, C, C, D, A, B, B, C, D, A로 직순열에서는 이렇게 4가지가 다르다라는 케이스로 나뉘어지지만 원순열에서는 이 4가지가 다 어떤 거야? 같은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배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배치도 항상 이 원에 앉았을 때는 4명이 4개씩이 모두 다 같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4가지씩이 중복되니까 이 전체 경우를 이 4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팩이에요? 3팩이 된다. 이게 원순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를 일반화된 공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왜 4로 나누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왜 4로 나눴어? 4개가 중복되니까. 그지? 문제 풀어볼게. 봐봐. 6명 학생이 있어요. 6명을 모두 원형으로 배열을 한대. 그러면 직순열로 생각을 해. 몇 팩? 6팩인데 몇 가지가 중복돼? 6가지가 중복되겠죠. 그래서 이제 5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n개를 원에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그냥 n팩을 n으로 나눈 n-1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여기다 대입하기 시작하면 경우의 수는 항상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1대1로 공식화할 수 없단 말이야. 두 번째 봐봐. 4명을 택해서 원탁에 안 치래. 그럼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지금 이 공식으로 우리가 맞춰서 가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럼 일단 6명 중 4명을 골라서 나열을 해. 그러니까 직순열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뭐야? 근데 이 직순열에서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지? 몇 가지가? 4명을 앉혔으니까 4가지가 중복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6P4를 4로 나눈다.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나열을 하면은 nPr를 r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계산. 이게 원순열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원순열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같이 좀 개념을 봐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이제 납득이 될 거야. 자, 뭐냐면 지금 4명을 똑같이 안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칠 때 어떻게 안 치냐면은 이게 원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A가 여기 있거나 그러니까
A의 위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가 다 어때요? 동등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게 중복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여겼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네 개의 자리 중에서 A라는 놈, 그러니까 A, B, C, D 4명 중에 한 명을 딱 골라.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아. 누군가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요 원순열 자리에다가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A를 이렇게 딱 고정시켜. 그럼 A가 여기 고정되는 순간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라 뭐가 돼? 직순열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A 제외한 몇 명? 3명 남았죠? 이 3명을 여기 3개 자리에다가 이제 배치시켜 주는 거지. 나머지 3명을 직순열한다. 몇 팩? 3팩이 되는 거예요. 그 4명 중에 1명을 골라가지고 이게 배치해야 되냐.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냥 이 중에서 하나만 정해놓고 하면 돼요. 그 경우의 수랑 그 경우의 수랑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직순열만 찾아도 어차피 원순열의 경우의 수랑 같아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근본은 뭐야, 얘들아? 일일이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웬만하면 이렇게 좀 기호화해서 간결하게 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요렇게 계산하는 것과 요 계산법하고 요 상황의 계산법이 동일한 경우의 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넘어가시면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6페이지에 가셔서 4번을 볼게요. 그래서 원에다가 이제 안 치는 거는 이제 원순열이니까 중복되는 횟수만큼 이제 나눈다라는 거 이제 알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직순열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넣는 거지. 여자 셋, 남자 7명 원탁에 앉아. 근데 여자끼리 이웃하래. 우리 직순열 할 때 이웃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 셋을 묶었죠. 그래서 한 명으로 이제 딱 취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총 몇 명이야? 8명으로 보는 거야. 8명. 여자 셋 묶어놓고 남자 8명, 남자 7명까지 해가지고 총 8명을 여기다 앉히는 거지. 그럼 원에 앉히네? 8명을 몇 팩? 7팩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해줘야 돼? 이웃한 거 들여다봐야죠? 몇 팩? 3팩.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3240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순열 했었던 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 원순열이는 거. 두 번째. 이웃하지 않게 앉아보래.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일단 누구부터 앉혀? 남자부터 앉히세요. 남자 몇 명? 7명을 앉혀. 이 몇 가지야? 7명이 원에 앉았어. 6팩이죠. 6팩.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를 어떻게 앉혀야 돼? 사이사이에 넣어야 돼. 사이 공간이 몇 개죠? 7개에 몇 명이 앉아? 3명이 앉는다. 이게 원순열이 적용되는 거는 단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6팩 자체가 원순열을 적용해서 6팩이잖아. 7명인데 7팩이 아니고 6팩으로 썼잖아. 그거 왜 그랬어?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잖아. 그럼 원순열이 적용된 이 경우의 수는 얘네가 이제 배치됐다는 얘기거든. 6팩을 쓰는 순간. 이렇게 남자가 배치가 되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 직순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앉을 때 여기도 원에 앉는 거니까 3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다고. 왜냐면 여기 앞에서 남자가 앉고 나면 직순열로 바뀌니까 그 다음 여자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직순열하고의 차이가 이제 원에 앉히게 되면 원에 앉을 때는
예를 들어서 3명이 앉을 때 사이가 몇 개 있어, 직순열은? 4개죠. 근데 이게 이제 원으로 바뀌면 몇 개가 돼? 똑같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거 15만 1200. 자, 도형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4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칠하는데 여기다 칠할 건데 지금 보니까 이 도형 자체가 가만 보면은 여기 테두리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색깔의 배치는 어떻게 돼? 원순열로 적용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내가 초록, 여기에 노랑, 빨강을 칠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거랑 여기에 초록, 여기에 노랑, 여기에 빨강 칠한 게 똑같은 경우가 되죠? 돌리면, 그지? 그러니까 이 3가지, 여기 3개에 칠해지는 거는 원순열로 적용이 되는 거야. 단, 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는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을 1번과 2번으로 나눴을 때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색깔? 4가지. 그래서 여기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이제 색칠을 해. 파란색을 색칠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2번에다 색칠을 이제 나머지 색깔을 색칠해야 돼. 몇 가지 색을? 3가지 색을 칠하죠? 근데 무슨 뭐라고 이게? 원순열로 적용된다. 뭘로 나눠? 3으로 나눈다. 이 원이 아닌데 왜 원순열이라고 합니까? 그냥 원순열의 그 개념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의 수만큼 나눈다야. 그래서 꼭 원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정사각형에 8명 앉혀볼게. 위로 올라오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앉을 거야. 원은 아니잖아 분명히.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원순열의 공식이 아니고 직순열로 먼저 바라봐. 몇 팩이야? 8팩이죠. 이 중에서 나눠야 돼. 뭘로 나눌 거냐면 중복되는 경우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중복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뭐가 이제 어떻게 중복되는 거냐? 여기에 누군가 이제 앉아. 한 명을 앉아. 유진이가 여기 앉았어. 유진이가 여기에 앉는 것과 같은 경우가 어디에 앉는 거야 또? 여기. 이 4개의 위치에 앉는 경우면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앉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지. 그걸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누는 거죠. 유진이가 여기에 앉는 거랑 여기에 앉는 거랑 여기에 앉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디에 앉았을 때 동일한 위치로 취급이 되냐를 찾으면 그게 가지수가 4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가지수만큼 나눠주면 돼. 왜냐면 이렇게가 중복될 테니까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n명을 앉혀라. 정사각형에. 그럼 4로 나누는 게 되겠죠? 각 변에 있는 변의 개수만큼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직사각형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순열로 바라봐 일단. 그리고 나눌 건데 이 나누는 숫자는 뭐냐면 중복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진이가 이번에 여기 앉는 거랑 어디 앉는 거랑 같냐는 거지. 여기 앉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가 같은 거야? 2가지가 중복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로 나눠? 2로 나눈다. 만약에 유진이가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으면 어디 앉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앉는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세트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얘는 2분의 n팩. 사실 이 공식화해서 나타내는 일반화된 요 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양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삼각형. 이렇게 앉았어. 직순열로 바라봐. 몇 팩? 6팩.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야겠죠. 이번에. 여기 앉는 게 이제 중복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원순열이 적용될 수가 있어. 문제 안에서. 근데 원순열은 딱 몇 번만 적용하면 된다고? 한 번만 적용하면 돼요. 알겠죠? 센을 좀 꺼내볼까요? 그쪽에 여기 9쪽에 요거 여기 한번 싹 풀어볼게요. 빠르게 여기 7번까지 자 여기 푼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요 대표 문제 하나씩만 풀어볼게요. 그냥 다 해. 여기 어디까지야? 12쪽까지 풀어보세요. 자, 27번 보시면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아라. 근데 A, B, C랑 지금 3명이 더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근데 B가 옆에 C가 오면 안 되는 거니까 A랑 B랑 여기 누군가 C가 아닌 누군가를 딱 정해. 몇 가지야? 31 정해놓고 그래서 얘를 세트로 묶어. 그러면 이제 C랑 또 다른 누군가랑 이렇게 해서 원순열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4명이 앉는 걸로 보시면 되니까 몇 팩? 3팩을 해주고 마무리. 요 A랑 요 B 옆에 누군가랑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2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31번은 여기 보기에서의 기호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안쪽을 칠하든 바깥쪽을 칠하든 하나를 정해주고 그게 이제 원순열로 적용이 될 거 아니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6개를 고르는 거잖아. 색깔을 골라. 일단 골라놓고 6개를 뭐해? 나열하는데 그냥 나열이 아니죠? 순열이 아니지? 원순열이니까 몇 팩? 5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겉에 부분은 이제 직순열로 바뀌어서 6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34번. 이게 입체 도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에다가 색칠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위랑 아래부터 먼저 색칠을 할 건데 사실 이게 위에 뭘 색칠하든 아래에 색칠하든 여기에 색칠한 거랑 여기에 색칠한 게 이것도 어찌 보면 뭐예요? 원순열이죠. 여기다 빨강, 여기다 파랑 하는 거랑 여기다 파랑, 여기다 빨강 하는 게 어떠냐고. 똑같다 이거야. 뒤집으면.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색칠을 해. 근데 2가지가 중복되죠? 나누기 얼마? 2를 해줘서 두 밑면을 칠하고 나면 이제 옆면을 칠해야 돼요. 옆면은 또 어때요? 옆면이 마주 보는 게 같죠? 그러니까 몇 가지씩 중복된다고 봐야 돼? 2가지씩 또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색깔 4팩을 뭘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개념서 오시면은 중복순열로 갑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란 뭐냐? 순열이긴 한데 중복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이 숫자 카드 5장 중에 3자리 만들 때 그냥 5P3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제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이게 중복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배웠었던 경우의 수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거지 사실.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하여 r개를 써지네. 중복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n 파이 r 이렇게 나타내요. 파이 대문자예요. p. 그래서 중복 순열의 수는 n 파이 r로 기호로 나타내고 이 계산법은 n 곱하기 n을 r개 곱한다. 문제를 얘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P나 C로 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잖아. 근데 새로운 기호가 이제 출현했고 이거를 기호로 만들어서 풀 이유는 없어요. 굳이 기호로 안 써도 돼. 그냥 여기 이거 푼 거 있죠.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이야. 확률 통계는 알겠어? 기호에다 대입하지 말고 숫자. 봐봐. 모스부호로 5자리 신호를 만들 거야. 그러면 5자리를 마련해 주고 신호의 개수를 각각 보는 거지. 첫 번째 자리에 신호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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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연이어 잇따라 동시에 싹 다 곱한다. 2의 몇 제곱? 5제곱. 그래서 얘가 2파이 5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호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면 더 어렵다고. 부분집합 만들 때도 여기 안에 이 1이 원소가 A의 부분집합을 만들 때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여기에 쓸래 말래를 결정하는 거지? 쓸래 말래 해서 각각 또 몇 가지씩 나와? 2가지씩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2 곱하면 얘도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 2의 5제곱이 나오는 이유죠. 3번.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4통의 편지가 있어요. 4통의 편지. 첫 번째 편지 A, B, C, D의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을 거래.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에 넣을 거야. 이걸 뭐 4파이 3, 3파이 4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생각을 해봐. 그냥 우체통에 넣을 건데 비워도 된대. 우체통. 그럼 첫 번째 편지를 네가 들고 갈 거 아니야. 어디로 갈래?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편지 들고 3가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들고 가는 거지. 그럼 얘는 3파이 4가 되는 거야 사실. 3의 4제곱이지 그냥. 이렇게. 알겠죠?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좀 나타내 주셔야 돼요. 5명이 A, B, C, D, E 5명이 호텔방에 갈 거예요. A 호텔방, B 방, C 이렇게. 단 빈 방이 있어도 된다. 그러면 A부터 골라. 어디 갈래? 3가지. B 어디 갈래? 3이 몇 승? 5승이 되겠죠. 별거 없죠? 근데 여기서 말이 바뀌어. 빈 방이 있으면 안 된대. 그럼 뭐야? 분할이 되는 거지. 그지?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니네가 지금 이것만 독립적으로 보니까 되게 족밥 같잖아. 근데 제일 많이 틀리는 단원이야 여기가. 중복순열이. 막 조합이나 순열이나 뭐 분할 이런 거 잘하거든? 근데 갑자기 탁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바로 중복순열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경우의 수, 가장 근본이 되는 나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5번 5명의 유권자가 2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A 후보, B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거야. 5명이. 첫 번째 사람은 몇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그러니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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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네. 2에 5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로 표현으로 넘어가는 거지. 자, 센으로 다시 오시면 가볍게 여기 8번부터 15번까지 9쪽에 8에서 15까지 좀 풀어볼게요. 여기 좀 풀어봐. 여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 넘어가서 이어서 여기 중복순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일단 여기 54번까지만 일단 잠깐 해보시고 볼까요? 여기 45번을 먼저 볼게요. 45번. 음식점의 점검 위생 상태 점검하여 점검표에 표시를 한대요. 양호, 보통, 불량.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래. 그러면 2개, 3개, 4개, 5개, 6개를 다 찾는 것보다는 0개, 1개인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게 낫겠죠. 그럼 일단 전체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전체는 6개 음식점의 점검 상태를 나타내는 게 총 몇 가지야? 3회. 6승이 되겠죠. 그치? 이 중에서 여 사건. 첫 번째. 양호한 음식점이 몇 개 미만? 2개 미만인 거 찾으면 되잖아.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1개인 경우. 양호가 1개야. 그럼 어디가 양호한데? 를 골라주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야? 보통 아니면 불량이란 얘기죠. 곱하기 2의 몇 제곱? 5제곱. 두 번째는 양호한 60점이 없는 거지? 0개. 그럼 전부 다 보통이나 불량이니까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된다. 이 전체에서 얘네 두 개 더한 거를 빼주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8번. 깃발 문제입니다. 빨초노로 신호를 만들 거래. n번 이하로 들어올려.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듭니다. n번 이하로 들어올려. 단, 한 번 이상 들어올려야 하고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n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한 번만 들어올리면은 신호를 몇 개 만들 수 있어? 깃발을 딱 하나만 들어서 신호를 만드는 거야. 근데 깃발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3가지가 있잖아. 그럼 딱 하나 들어서 만드는 신호의 개수가 몇 개냐고. 3개라고. 2번 들으면 첫 번째 들은 신호 개수가 3개, 두 번째 들어도 신호가 3개. 그럼 몇 개? 9개라고 쓰지 말고 3제곱개라고 쓸 수 있죠. 그럼 3번 들으면 3의 세제곱개 신호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3번 들을 때까지의 신호의 개수는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n번을 들으면 3의 몇 제곱?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나오는 신호의 개수는 3부터 3의 n제곱까지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합이네. 누구의 합?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 몇 개 이상? 20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만족하는 신호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3-1분의 3의 얘가 200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3의 n승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이제 3분의 2를 곱하는 거죠. 3분의 400 해서 여기 n의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딱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냥 자연수 n이니까. (54번)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 23, 693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는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치는 게임이다. 369 게임이죠. 999까지 진행되었을 때 박수를 몇 번 쳐냐. 근데 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369 게임의 설명은 아니야. 왜냐면은 693면 박수를 몇 번 쳐야 돼. 근데 이건 그냥 한 번만 친다고. 오케이? 그러면 박수를 모두 몇 번 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박수를 치려면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가 있어야 돼? 3이나 6이나 9가 있어야 돼. 적어도 3이나 6이나 9가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한 번 들어간다. 발상을 전환하죠? 전체에서 뭘 빼? 369 없는 거 뺀다. 그죠? 전체 999개 중에 빼라고 369가 안 들어간 숫자를. 그럼 369가 안 들어가는 숫자는 첫 번째 한 자리 숫자. 한 자리는 몇 개 있어? 한 자리 9개 중에 3개 빼니까 몇 개? 6개. 그 다음 두 번째 두 자리를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야? 몇 가지? 6가지. 그리고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6가지야? 7가지죠. 왜 7가지예요? 0까지 포함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 자리. 뭐 곱하기 뭐야? 6, 7, 7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요 세 개의 합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박수를 몇 번 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안 친 숫자만큼을 빼주는 거야. 999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넘어갑니다.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순열 조합에서도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 이제 x l m n이 y 1, 2, 3, 4, 5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야. L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 M 또 5가지. N 또 5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FL이 3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는 L은 이미 선택했으니까 끝났고 M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N도 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에도 이제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분류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9번까지 쫙 푸세요.